왜 진영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진영이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진영이 이렇게. 그리고 하포천 습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판 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냥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점이 봉화마을이죠. 진영은 사실 봉화마을 때문에 엄청 많이 알려졌죠.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분과 같이 이렇게 함께한 이런 이야기들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하포천 습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하포천 습지 한번 와보십시오.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뭔 이런 곳이 다 있노. 뭐 전부 공장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딱 습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포천 습지를 이런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처음 그 조사를 직접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연과 사람들을 만들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조개가 있어요. 실제 조개 크기가 지금 이쪽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커요. 한 이만합니다. 조개가. 대칭이 맞습니다. 대칭이기는 대칭인데 이쪽 위에 보면 위에 뭐가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귀이빨 대칭이라고요. 귀이빨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멸종위기 1급입니다. 이게 뭐냐면 호랑이, 늑대, 수달급입니다. 급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거는 잡으면 그냥 벌금 5천만 원.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제가 그때 생태계 조사하러 딱 가서 조사를 딱 했는데 저를 10분 동안 몇 마리를 잡을게요? 30마리 잡았어요. 아니 멸종위기 1급인 생물이 그 하포천에서 그것도 10분 만에 30마리가 있는. 그게 이제 그 하포천과 저를 이어준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저거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물속에 이제 저서생물이라고 해서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 잡으러 갔는데 툭툭 이거 가다 보니까 발에 툭툭 채이는 거야. 물이 한 이 정도 됐는데 그게 팔을 딱 꺼내가지고 보면 저 조개야. 근데 저 귀한 조개가 아니 30마리나 여기 있었다라는 거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산일보하고 이런 데다가 와 김해에 이런 곳이 있다. 멸종위기 1급 생물이 여기에 이를 집단으로 서식한다. 그래서 막 기자들도 오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포천에 흐르는 본류에는 없어요. 옆에 조그만 웅덩이에만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좀 더 다른 군데 조사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흐르는 그 물이 뭐냐면 완전 똥물이에요. 옆에 본산공단부터 쫙 진례에서 공단 뭐 주변에 공단에서 내려온 시커먼 물이 있는데 그 옆에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식물들이 엄청 많으니까 물이 그나마 깨끗하게 해서 그 애가 거기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일보의 그 기자 강희경 기자라는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와 이런 생물들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이런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조금 그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작은 생명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부산일보에 환경 컬럼을 쓰게 됩니다. 그게 저는 한 6개월 쓰겠느니 이랬는데 무려 3년 동안 했었어요. 그걸 한 3년 정도 제가 연재를 하고 나니까 그때 경남에서 뭘 했냐면 람사르 총회라는 걸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람사르 총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람사르 총회 때 각 지역의 대표 습지를 갖다가 조금 한번 제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해에 있는 습지 중에서 하포천 습지를 그 대표 습지로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다가 이제 알리거예요. 경남에 아주 좋은 하포천 습지라는 데가 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쓰레기 많죠. 나름 치운다고 치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포천 습지죠.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습지. 근데 하포천 습지가 왜 그렇게 남아 있었냐면 다른 데는 하천 이런 뭐 여러분들도 집 근처에 하천 같은 데 보면 폭이 좁죠. 그리고 직선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하천은 직선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했죠. 근데 직선으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 잘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최근 그 공사하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하포천은 그 주변에 몇 개가 한 13개 정도의 하천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순식간에 물이 차고요. 그게 물그릇이라서 거기는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좁히지 않고. 그래서 폭이 넓은 데는 한 500m 됩니다. 그 습지 학자들한테 하포천 습지를 갖다가 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시회를 했는데 엄청 멋지게 전시했거든요. 전시할 때 한 분이 영어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외국에 오신 분들은 다른 부스들도 있는데 우리 부스만 북적북적해요. 매일 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되면서 이제 하포천 습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됐고, 또 그런 인연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걸 누가 알게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알게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2월달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부산일보에서 오랫동안 연재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보셨겠죠, 그죠? 하포천 내려가서 내 고향 이야기를 한번 뭐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3가지가 있다. 그게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농민이 잘 사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옆에 봉화산하고 하포천 습지를 정말 보존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였냐면 시민민주대학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그쪽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부르신 거죠. 뭘 해야 되겠느냐 해서 쓰레기부터 치웁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쓰레기를 치운 게 지금까지 치우고 있습니다. 위에다가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막 자꾸만 버려요. 비 오면 그냥 던져버려요. 농사 짓는 분들도 막 다 쓰레기 다 버려요.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하포천 습지에서 어떻게 돼요? 다 쌓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청소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은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저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내가 하포천 습지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돼주겠다. 그거 됐으면 여러분들 저 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죠? 하포천 습지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습지 공원이 됐을 거예요. 그죠? 하포천 습지 생태공원은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개관을 했었고, 올해가 딱 10년 되는 거예요. 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 되면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언제 사진 같아요? 이게 2008년도 사진. 여기 노무현 대통령 계시죠? 여기 문재인 대통령 계시죠? 여기 김경수 도지사분 계시죠? 이쪽 김정호 지금 현 국회의원 계시죠? 그리고 여기 옆에 아저씨 하나 있죠? 이분은 이장님입니다.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승구봉 이장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뒤에가 하포천 습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주 오셨고요. 김영수 그때는 막 비서관이었어요. 그냥 옆에서 비서관이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존이 됐고, 저희 이제 그 9월달에 나오는 반딧불이 늦반딧불이라고 해서, 그 늦반딧불이는 제가 옛날에 조사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반딧불이가 나오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농사를 한번 잘못 지었어. 그래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에 내려오셔갖고 그에 하포천 습지 옆에 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친환경 배추, 아까 친환경 농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배추는 엄청나게 심었는데 전부 다 배추 흰나비 애벌레하고 달팽이 박이 됐어. 그런데 그쪽에 농약 못 치잖아요. 친환경 농업 하겠다는데 이 뭐 잡아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거의 한 2,000평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에이 그냥 실패했다. 그냥 놔두자 해가지고 놔둬버렸어. 근데 그 달팽이가 반딧불이의 먹이에요.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에요. 어른이 되면 입이 태아가 돼서 물만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달팽이가 많아지니까 그 후에 한 2, 3년 뒤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비가 오는 날 걷지를 못해요. 이 길에 달팽이가 막 기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다? 애벌레들이 아마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반딧불이가. 그런데 확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제가 밤에 한 바퀴 돌면 적을 때는 한 200마리, 많을 때는 한 1000마리 정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과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됐고, 그렇게 돼서 뭐가 됐냐면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국가습지보호지역이 2017년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1월 달에 국가생태관광지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에 국제 슬로우시티가 됐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쓰레기장에 냉장고가 새보다 더 많고 하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국가에서 생태관광지로서의 최고 명소가 됩니다. 이런 하포천 습지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거미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버들나무제. 겨울이 되면 거미는 특이하게 겨울에 야가 한 30년 받았어요. 그러면 저 갈치고 몇 년에 가냐? 50년에 한 번. 얘들은 물에서 사는 거죠. 아까 대나무가 되거든요. 그게 딱딱해가지고 수가 됐어요. 전부 감수예요.